네, 천슬라가 된 테슬라, 저희가 앞서 예고해 드렸다시피 과연 테슬라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치 지금 제 옆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향해 강한 눈빛을 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일론 머스크 CEO와 함께 또 김민수 대표 레몬 남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하고 제 사이에 눈 감정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노려보고 있네요. 네. 주가는 잘 가는데 왜 이렇게 노려보실까요? 테슬라 잘 이야기하나 안 하나 한번 노려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테슬라가 지금 다른 여타 자동차주들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네. 오히려 주가는 상승했고 여기에 렌터카 업체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천슬라가 됐습니다. 이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적 앞으로의 모멘텀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냥 한마디로 부럽죠. 부럽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더군다나 그 노려보시는 분, 이분이 제일 축하받아야 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일단 실적 잘 나왔고요. 실적 관련돼서 특히 지금 관련된 뭐 비트코인 보유분 이런 거는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만, 3분기 순이익이 한 16억 달러라고 하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5배 이렇게 나온 수치는 놀랍죠. 거기다가 가장 큰 호조를 보였던 게 중국 판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뭐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들도 조금씩 다 도움은 줬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차가 잘 팔렸다라는 뜻. 특히 테슬라가 과거에 어떤 조롱을 많이 받았던 게 정말 니네 차 잘 생산할 수 있겠어? 라는 얘기부터 잘 팔 수 있겠어? 라는 얘기부터 지금은 얘기 안 하죠. 네. 조용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관점이다 보니까 좀 어깨가 쫙 펴지시는 우리 머스크 형님이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오늘 나왔던 얘기는 허츠죠. 허츠의 렌터카 회사에 10만 대를 또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10만 대 정도면은 좀 깎아줘라. No. 그러다 보니까 할인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테슬라의 경쟁력을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더 환호했다고 하는데 잘 나가는 집엔 더 잘 나가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16억 2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또 여기에 렌터카 업체 허츠가 내년까지 10만 대 공급 계약을 발표하면서 테슬라의 몸집이 더 커졌습니다. 목표가가 1,200달러까지 상향이 된 상황인데 이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엔 조롱을 받았어요. 뭐 완성차 업체만큼 자동차를 만들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차에 비가 오면 이게 물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도 초반에 있었고요. 우산 쓰면 되죠.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너무 또 실히 반응을 했네요. 네. 그리고 문이 제대로 잘 안 닫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점점 전기차면 테슬라야라는 그 성장성을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지금보다 더 상승하겠죠? 네, 그거는 뭐 보유하신 분들이나 네. 시장의 판단을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조는 일단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뭐 주가가 오르니까 더 갈 것 같은 모습은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테슬라가 그래도 최근에 기타 자동차 업체들과 다르게 이 쇼티지 공급 관련된 쪽에서 이슈에서 좀 자유로웠다. 우리는 괜찮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가장 큰 근거가 뭘까요?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쇼티지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그 가장 큰 핵심은 전기차를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잘 설계했다. 그러니까 즉 처음부터 들어가는 부품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테슬라 중심으로 잘 내재화를 시켰던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잘 이런 쇼티지를 대처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판매량까지 잘 견인이 되는 연결고리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기타 지금 전기차로 진입하려고 하는 업체들한테도 어떤 경종을 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테슬라의 주가나 실적 흐름들은 일단 좀 강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어느 정도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잠식을 하면서 같이 위협이 된다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이런 독주 상태가 계속 갈 텐데 누가 될까요? 아마 유럽 전통 강자들이 경쟁사로 떠오르지 않을까요? 아니 왜 한국 사람인데 현대기아차를 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네. 현대기아차의 네. 능력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테슬라의 등장,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가져간 선점하는 것을 보고 유럽의 전통 자동차 강자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당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더 스크래치 나는 얘기는
지금 유럽 브랜드들 다 아시죠? 네. 뭐 아우디부터 벤츠, 폭스바겐 다 있는데 이런 독일 시장의 수입차 1위는 현대차입니다. 몰라주셨죠? 네. 그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판매 대수보다 현대기아차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대수가 더 많습니다. 아, 모르셨죠?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잘했으면 스크래치를 많이 당했겠네요, 유럽 쪽에서. 네, 주가만 못 갈 뿐이지 성과는 내고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쪽에서 이제 여러 경쟁자들이 나오겠죠. 미국만 하더라도 GM, 포드부터 이제 우리 커가는 이제 미국 시장, 특히 이제 앞으로 포인트는 유럽도 커가겠지만 미국이 가장 큰 왕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커질 전통사들 거기다가 또 리비안이나 루시드예요. 이런 루시드 같은 경우도 계속 누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쟁자들이 얼만큼 더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지 이 부분이 테슬라와의 경쟁 관계 쪽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나님도 그러시네요. 그런데 주가는 왜 저럼? 현대차 힘내라라고 했는데 오늘 마침 실적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현대차에 대한 코멘트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해 보겠고요. 테슬라랑 우리 증시에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주입니다. 최근에 조정이 나오려고 할 때 테슬라가 또 천슬라를 찍어내면서 이들의 조정이 좀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분명히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도 호재 아닐까요? 호재긴 호재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팔린 지역이 중국이죠. 네. 그러면 중국에서 쓰는 쪽은 LFP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상황들이고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LG화학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NCM 쪽도 고급 모델 쪽으로 모델 Y나 이런 쪽으로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실망할 상황도 아니죠. 게다가 테슬라가 잘 팔리게 되면 여기서 좋은 모델을 더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LG화학 쪽에서도 기대 요인들은 높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LG화학이 지금 딱히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된 쪽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커지면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또 하나 단점이 아마 이번에 LG화학 실적 발표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쓸 부분들은 LG화학에 들어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쪽에서 원재재 가격들이 이만큼 올랐는데 그를 얼만큼 커버를 해서 수익성을 유지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중국산 배터리 LFP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테슬라 고급 모델이고 그리고 분명히 비싼 전기차도 많은데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쓴다? 아직 확정은 아닌 거잖아요. 쓸 것이다라고 한 건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벌써 쓰고 있고요. 네. 이쪽으로 계속 확대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확대를 더 할 것이다. 네. 근데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이제 LFP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자극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이만큼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초기인 국면에서 지금 침투율 뭐 10%도 안 되는 국면 쪽에서 LFP랑 뭐 NCM이랑 싸운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치킨 게임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 시장이 이제 막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LFP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값이 저렴한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또 효율이나 또 주행 거리가 많이 떨어지죠. NCM 계열은 뭐 안전성도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오히려 좀 주행 거리가 높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가 높은 전기차 아니면은 또 고급차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영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영역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아마 LFP 같은 경우나 NCM 같은 경우 또 지금은 NCMA로 넘어가죠. 이제 망간 관련된 코발트 비중을 계속 줄이다 보니까 알루미늄까지 같이 사용하면서 이 효율을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 계속 확대되다가 나중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약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보니까 그 과도기적인 상황 쪽에서 그래도 앵커님 같은 경우 만약에 전기차를 사실 거예요? 네, 저도 살 예정이에요. 또? 나중에요. 아, 예. 근데 네. 깜짝이야. 예, 근데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이런 좀 충전을 자주 해야 되는 차를 사실까요? 아니면은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NCM 계열 쪽으로 이런 차를 살까요? NCM 계열로 돈을 더 모아서 사지 않을까요? 이왕 살 거라면? 네, 지금 전기차 유저들한테 물어보니까 충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전히 NCM에 대한 장점이나 메리트는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LFP 뉴스로 인해서
적용을 확대하겠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완전히 치킨 게임에서 진다라고 보면은 너무나 과하게 해석한 것일 것이다. NCM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테슬라바의 수혜를 볼 국내 기업을 찾아보자면 저는 LFP 쪽을 봐야 되나 했는데 김민수 대표 이야기 들어보니 NCM 계열로 차라리 우리가 잘하는 걸로 가져가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LFP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일단 테슬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네. 일단 저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전만 잘 되면은 계속 쓸 수 있는 가성비 쪽으로 가서 차량 가격을 낮추는 데 가장 목적을 두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우리 테슬라가 잘하는 거 있잖아. 자율주행 이쪽에 대해서 얘네 서비스를 매월 구독을 해야 돼.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가성비를 높이고 이런 서비스를 파는 회사 쪽으로 바뀌겠죠. 이게 앞으로의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보니까 아모그린텍 이런 회사라든가 뭐 코인테크 네. 뭐 자회사가 관련된 LF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움직이는 쪽은 일단 좀 신선한 재료다라는 관점 빼고는 LFP가 그러면은 만약에 이쪽에 공급을 해서 변화를 갔었을 때 중국 업체와의 경쟁력을 보게 되면 중국 업체들이 훨씬 더 잘하겠죠. 아마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좀 힘들 거고요. 두 번째는 단가가 배터리 단가가 낮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공급하는 공급 단가가 높을까요?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또 잘하는 쪽이 ESS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보게 되면 여전히 그래도 국내 업체들과 함께 또 기술력 확보된 어떤 소재 장비 쪽으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CM 관련 양극재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이 종목군들 눈여겨보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테슬라 관련주로 탑픽을 한번 꼽아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테슬라 쪽은 그냥 그렇게 크게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서 거론되는 뭐 센트럴 모텍이나 명신산업 이런 쪽은 상반기부터 실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슈가 나올 때 정리했다가 다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래도 현대차, 예, 그리고 지금도 성과 잘 내고 있는 현대차의 EGMP에 들어가는 최적화된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인팩입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부터 들어가는 PCB까지 다양하게 들어가면서 아마 EGMP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들을 맞춰놓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 동향들 상반기부터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과 좀 다른 모습을 바꿔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하나만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예전에 뭐 한국단자나 해성DS 이런 쪽보다도 최근에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괜찮은 모습들이 많아서 인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뭐니 해도 테슬라바에 정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만한 대표적인 종목을 국내 증시 찾아보기보단 현대차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대차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6,067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누적 전기차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40%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그럼 앞서 우리 하나님이 여쭤보신 대로 그럼에도 주가는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그거에 대한 답변. 앞으로는 나아질 것인가요? 전망도 주세요. 네, 또 공교롭게도 현대차가 지금 실적이 발표됐네요. 그래서 네. 자세한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일단 1조 6천억 영업이익 냈다는 얘기는 솔직히 3분기 때 생각보다 덜 팔릴 걸로 얘기를 했었죠. 판매량도 보니까 살짝 보니까 한 9.9%? 뭐 매출액인가 이게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영업이익 선방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출하량이 제대로 못 나와도 고가 라인 중심으로 잘 대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조금 있다가 또 IR에서 나오겠지만 정점을 지났느냐라는 부분들. 그래 즉 반도체 공급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과 함께 쇼티지가 이제 4분기에는 좀 나아지겠느냐. 그래서 계속 뭐 특근하고 잔근, 야근 뭐 이런 거 다 해서 이거를 맞춰가겠느냐라는 쪽에 해답을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반등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가 매출액이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고요. 3분기 반도체 공급난과 판매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겪어내고 있는 현대차. 그렇다면 주가도 반응해주지 않을까요? 저희 테슬라 현대차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